오늘 Y뉴스 넘어가겠습니다. 뭐 가지고 오셨습니까? 전셋값이 미친 듯이 오르고 있는 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니죠. 그럼요. 예, 참 중산층과 서민들을 위협하고 있는데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이 전월세 상한제를 공약으로 내걸고 승리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여전히 나타내고 있고요. 그래서 미친 전셋값, 정부는 왜 전월세 상한제 반대하나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왜 반대하는가? 네. 일단 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전셋값의 오름세가 도대체 어느 정도길래 지금 미친 전셋값이라고 하셨어요? 제가 주변에 몇 군데 얘기를 취재를 해보니까 예. 자, 경기도 광명에서 47평 전세를 사는 A씨는 집주인이 전세 1억 원을 올려달라. 그래서 올해 초부터 월 40만 원을 더 주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 고양시 가자동에 사는 B씨는 예. 32평형 아파트의 전세가 1억 9,500에서 2억 6천으로 C씨는 일산 대화동 32평형 아파트 전세 2억 2천인데 예. 집주인이 시세대로 8천만 원을 올려서 3억 원을 받겠다 이렇게 통보를 해왔다. 아이고. 이런 사례가 뭐 놀랄 일도 아니죠. 한두 군데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네. 예. 이 정도를 올린다면 이거를 참 모르겠어요. 집 살 돈이 있었다면 집을 샀을 텐데 그게 안 돼서 전세 사는 분들 아닙니까? 전세 주민이라는 게. 물론 일부는 뭐 집 살 형편이 되는데 전세 5억 이상 뭐 8억 10억 사는 분들이야. 뭐 일부 있겠지만 예. 대부분은 젊은이들 특히 뭐 신혼집 구하는 분들 많을 테고요.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 때문에 사실 전세 난민이 생겨났고 젊은이들은 집을 구하지 못해서 결혼도 포기하는 그런 처지로 내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오죽하면은 수도권에서 이번 총선 여당 참패 원인이 전세 난민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겠습니다. 나오더라고요, 진짜. 진짜 나와요. 그러니까 물론 전세값을 올리는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초저금리로 인해서 전세 1억 원을 올려도 은행에 맡기면은 세금을 제하고는 연 1% 이자 소득도 올리기 어렵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세입자의 가계 대출만 증가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계부채 1200조 시대 1인당 가계부채가 3만 달러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큰 폭으로 오르는 뭐 올라도 너무 오르니까 이 전세값을 이대로 방치해도 되는 거냐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전월세 상한선을 두자 상한제까지 얘기가 나온 거죠. 사실 이제 어제 뭐 국토부 관계자나 전문가들을 취재를 하면서 야 이렇게 전세값이 폭등하는데 가만히 있어서 되는 일이냐 얘기하면은 국토부 관계자도 방치해서는 안 될 상황이다. 부동산이나 주택 전문가들도 이대로는 더서는 안 된다는 데는 공감을 합니다. 누가 공감을 안 하겠습니까? 예. 그런데 강론으로 들어가서 구체적인 해결책에서는 입장이 180도로 달라집니다. 바로 그거죠. 야당이나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 등 시민단체에서는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해서 일정 비율 이상으로 전세값을 올리지 못하도록 규제해야 된다. 이게 연 5% 이상은 못 올리게 해야 된다. 또 계약갱신 청구권도 도입을 해서 2년이 아니라 4년 정도는 살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정부가 정작 반대하고 나섰다는 거 아닙니까? 왜 전월세 상한제를 반대하는 거죠? 정부의 반대 이유는 간단하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단기적으로 전세값이 폭등할 것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장기적으로 전세 공급 차질이 올 것이라는 겁니다. 국토부 이문기 주택정책관은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할 경우에 집주인들이 미리 전세값을 올리면서 단기적으로 폭등할 우려가 있고 그러니까 제도 시행하기 전에 왕창 올려놓을 거다? 그러니까 유예기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법을 만드는 있겠죠. 과정에. 전세나 월세가 돈이 안 되니까 공급 차질이 올 가능성이 있다면서 아하. 20대 국회에서 전월세 상한제 문제를 논의하면은 참석을 하겠지만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반대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국토부는 이 이유로 사실 10년째 반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그 부작용을 좀 하나하나 따져보죠. 네네. 먼저 전월세 상한제 도입한다고 정말 그렇게 폭등할까? 전문가들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전문가들 사이에도 의견이 엇갈리는데요. 어떤 전문가들은 이미 전세값이 오를 만큼 올랐기 때문에 큰 폭으로 오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반면에 다른 전문가들은 상한제 시행 이전에 전세값이나 월세가 큰 폭으로 오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엇갈리네요 정말. 예, 경실련 윤철한 부동산 국책사업감시팀장은 전월세 상한제는 이미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이 때문에 전세값이나 월세가 폭등하지는 않을 것이다. 정부가 집을 가진 사람 위주의 정책을 펴다 보니까 반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반면에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면은 전세의 월세 전환이 급속도로 빨라질 것이다. 전세가 사라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은 시장을 왜곡하게 될 것이다. 왜곡할 것이다. 아, 예,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전세값이 폭등할 것이라는 것은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은 1년에 5% 이내에만 올리도록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미 전세값이 집값의 평균 80%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렇게 많이 오를 수 있을까? 기우다 이런 분석들도 있습니다. 이러다가 전세값이 집값 넘어서는 건 아니에요? 예, 뭐 그럴 우려도 있긴 한데 그 이전에 이게 이제 전세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예. 얘기는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정부나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왜 줄어들 거냐 얘기를 해보니까 집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들이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집을 사서 전세나 월세를 놔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전세나 월세로 더 이상 수익이 안 나니까. 수익이 안 나면은 그렇죠. 집을 안 사게 될 거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제 그 주장으로 전월세 상한제는 안 된다. 여기 논리를 펴고 있는 거군요. 그렇게 주장하는데 이제 당국대 주명리 교수는 예. 임대료가 폭등하고 임대주택이 줄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무책임한 얘기다.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은 어디에나 있는데 시장 왜곡을 가져온다는 이유로 기피한 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초기 부작용은 감수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 초기 거네요. 부작용이 일부 있다 그래서 시행도 안 하는 건 문제가 있다. 좀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김현정이 앞에 질문했던 대로 전세값이 집값을 넘어선 곳도 있습니다. 일부는. 이미 있죠. 자, 저는 예. 그래서 이런 예. 생각이 들어요. 정부가 네. 전월세 상한제를 반대하는데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닌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10년째 내세우고 있는 이 두 가지 이유 말고 예, 예. 어떻게 보세요? 실제 저도 한 두 가지 정도 이유로 분석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이게 사실 시장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일 것 같습니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이 지난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에서 전세가 소멸하는 과정으로 전세난 해결에는 뾰족한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세 물량이 대거 월세로 전환되는 추세에 있다 보니까 예. 대책을 세운다고 오히려 강제로 누르다가 오히려 참여정부 때처럼 집값이 폭등하는 그런 이상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정부가 지나치게 주거 문제를 산업적 측면에서만 접근하는 건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산업적 측면이요. 예. 일부 전문가들은 국토부나 주택정책을 다루는 공무원들이 시장주의자, 공급자 세력들에게 포위되어 있다. 주택정책의 철학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말하자면 건설업자라든지 아니면 집 가진 사람들 주변에. 문제는 이런 겁니다. 사실은 전월세 상한제로 집값도 못 오르게 하고 전세값도 못 오르게 하면은 예. 집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집을 내놓지 않겠습니까? 주택 가격이 폭락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주택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경제 전반에 엄청난 한파가 밀어닥치지 않겠느냐. 정부로서는 선택하기 어려운 카드가 아니겠느냐. 그런 분석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대책이 없다고들 해요, 그러면? 대책이 있다면 그냥 있겠느냐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정부가 손 놓고 있을 거냐 그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심도 있는 20대 국회에서는 좀 전월세 상한제 예. 계약 청구 경신권 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주장들이 많습니다. 권영철의 Y뉴스 권영철 선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